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앞으로 이 이재명의 재판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당헌상 허위사실 공표로 자, 이 이재명의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지만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이 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 그리고 국회법상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이 대선 당시에 범죄라 할지라도 선거사범이 되면 선출직 임명이 무효화된다 하는 것이 지금 유권 해석입니다. 그리고 국회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재명이 이 대선에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대선에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언은 본인의 당선 무효화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선에 지고 난 뒤에 국회의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선 당시에 범죄를 할지라도 이 선거사범으로 이 당선 무효행위 되면 선출직 임명이 무효화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도 이걸 몰랐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하루 전인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도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력한 범죄 혐의 두 개는 지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거와 그리고 백현동 개발에서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을 해줘라 하는 압박을 받았다. 이게 지금 이 허위사실 유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된 뒤에 지난해 12월 20일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검찰은 이 같은 이재명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겁니다. 또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발언은 그냥 검찰이 중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게 한 번에 흘러가는 발언 또는 적극적인 발언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발언이다 하는 겁니다.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하는 것은 그 뒤에도 계속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언론의 중심이 됐고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김문기 씨를 언제 만났냐 출장 가서도 몰랐느냐 물었는데 나는 몰랐다. 그 사람은 하위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장에 보면 과거에 이재명은 변호사 시절 때부터 김문기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도 같이 참석도 했고 이 뉴질랜드와 호주 출장을 갈 때도 전체 공식 일정을 빠져나와가지고 따로 김문기와 함께 몇 사람이서 골프까지 쳤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그동안 확보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진들, 즉 김문기와 이재명이 찍었던 사진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 이걸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김문기를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얼떨결에 내가 그 사람 잘 모릅니다 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른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이 선거에 불리한 국면에 뒤집기 위해서 불리한 국면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국토교통부의 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본인은 국토교통부의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나고 국토부에 문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보인 문서에는 성남시에서 용도 변경은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되어 있는데 그것도 수차례 걸쳐서 국토교통부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이재명의 발목을 잡게 되는데 이게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가볍다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는 55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는 49살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비교적 나이가 젊고 그래서 6살 정도 차이 나는데 자, 이 두 사람은 남편과 따로 또는 같이 일정을 이어가면서 조력자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최근 머리를 단발로 정리를 했다고 하고 대중과 본격적으로 만날 채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 따르면 우선 이 김혜경 씨는 선거 전면에 나설 채비를 다 갖췄다고 합니다.
김혜경 씨는 지난 2일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서 남편인 이재명 후보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기념 촬영 전에 옷 매무새를 바로잡아주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자, 김혜경 씨는 후보 배우자 실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배우자 자체 일정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별도의 일정을 가지고 소화한다는 겁니다. 자, 김혜경 씨는 이미 성남시장, 경기지사 선거, 또 대선 등을 경험한 말하자면은 지원 사격을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과 어우러지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선대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선대위의 핵심 관계자는 김혜경 씨에 대해서 탁월한 현장 소통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후보 일정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과거 미국의 미셸 오바마처럼 의미 있는 독자 캠페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자. 그러니까 이재명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본인만이 따로 다니면서 자, 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도 주고 지지자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행보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나 아동 또는 사회 안전 등 생활 밀착 이슈를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전공인 만큼 문화 예술인과 함께하는 일정도 얘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이제 이재명과 함께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부 동반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던 두 사람의 이 조화가 호소력이 있다 하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이재명은 좀 날카로운 분위기, 그래서 이 김혜경 씨가 다소 그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준다 뭐 이런 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2017년 김혜경 씨의 모교인 숙명여대에서 경제, 취업, 주거 등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고 학생들로부터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혜경 씨는 과거에도 이 활발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 부정적인 이야기로는 이제 본인이 과거에 이 SNS에서 해경궁 김씨 아닌가, 해경궁 김씨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에 나왔을 때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이게 이제 그 계정 이름이 해경궁 김씨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김혜경 씨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많은 비판도 받았고 수사까지 받았기도 했습니다. 자, 최근에는 지금 성남시의 이기인 의원이 최근에 유동규가 자택에 압수수색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김혜경 씨라는 제보가 본물처럼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김 캠프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남시 의회의 이기인 의원은 김혜경 씨가 유동규하고 통화하지 않았을까. 유동규 부인과 김혜경 씨는 같은 교회의 집사라고 합니다.